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일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뭐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찾아가가지고 뭐 소리 지르고 고함 치르고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내 돈 안 갚아가지고 아주 사기꾼이고 뭐 이런다고 막 소리치면 그런 걸 행위를 규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7번째,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채권 추심자는 채권 발생이나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 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거짓 표시 금지.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무효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했다? 안 되겠죠. 그리고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안 되고.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했다. 이것도 안 되고요. 채권 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안 되겠죠. 채권 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다른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기출지문을 보면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표시하는 행위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권 추심자가 행위로서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 아니죠.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게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리고 채권 추심자가 채권 추심에 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아니죠.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행되지 않으면서 그거를 알리는 거지, 진행되면서 그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뭐 법적 절차, 뭐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경매기일이 잡히고 뭐 이런 거를 잡혔다고 알려주는 거는, 그거는 정보 제공이에요. 오히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빨리 변제해라 이 정도지, 그거 자체가 뭐 상대방이 내가 공포심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건 협박이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쫄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거 갖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진행하지 않는데 거짓으로 진행된다고 말하는 게 문제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그리고 불공정한 행위 금지.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 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아까 그 직장이나 거주지, 이거는 아까 그 혼인이나 장례의 내용은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앞에 직장이나 거주지에 대한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혼인, 장례 등이 별도의 조문이 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공개된 장소에서 이런 거를 채무관계를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 관계인에게 채무자 소재 연락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 부담 전화로 통신 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 행위가 중지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그죠? 법령으로 정한 절차에 뭐 이의 절차 같은 게 있거든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이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회생 채권이나 파산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행위 채권이다, 그런 경우라는 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 외에 다른 방식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 파산 절차,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 반복적으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게 안 되고요. 그리고 엽서에 의한 채무 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자가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당한 비용 청구를 금지해야겠죠.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실제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채권 추심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비용 명세서의 경우 채권 추심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 추심 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를 교부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용 명세서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 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교부하고,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 청구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는 그냥 서비스로 제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금지 사항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 벌칙, 과태료 이렇게 연계지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손해배상 책임 부분을 보면 채권 추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나오죠. 그리고 채권 추심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입증책임 전환해 준 거고.
벌칙 양벌규죠. 야, 여기 전체 그 구성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벌칙이 10년 이하 징역이 없네요. 그죠?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하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양벌 규정이 있고. 그래서 보시면 자,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암기하겠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위계, 위력 사용, 채권 추심 행위를 했다. 이러면 가장 강하게 처벌하겠다. 그런 얘기고 채권 추심법상. 옆에 조문을 보면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채권 추심 행위는 채권 추심법에 정한 벌칙 규정 중 가장 무거운 처벌 조항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나왔다네요. 그죠? 구체적으로 5년이냐 5천만 원이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가장 무겁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3년 이하 징역 부분을 보면 간단하게 일별하겠습니다. 자,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이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뭐 반복적 야간 이 부분이죠. 그거 위반한 경우. 그리고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거짓 사실을 알렸다든가 또 뭐 사채업자한테 변제자금 마련하라고 강요했다거나 또 뭐 법률상 의무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한테 뭐 반복적으로 요구했다거나 그리고 뭐 다수인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알렸다거나 또 개인정보 누설, 채권 추심 목적 외로 이용 또는 무효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 추심을 의사하는 표시를 했다. 뭐 이런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이고 1년 이하 징역짜리 이건 2개밖에 안 되네요. 한번 봐볼까요?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 소재, 연락처,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물건을 도달하게 한 자. 그리고 두 번째,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관계인에게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의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 이 두 가지는 1년 이하 징역이니까 적은 부분이니까 이것도 이해를 하면 이 세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기출질문을 보실까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채권 추심 목적 외로 이용했다. 그죠? 이거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내용이죠. 근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리고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이나 글 사용하는 행위는 채권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벌칙 적용 대상인 채권 추심자의 행위 중 가장 가벼운 벌칙에 해당하는 사례다.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양벌 규정 부분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징역 또는 벌금형 이상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그죠? 다만 법인 개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다. 이렇게 양벌 규정이 있고. 자, 과태료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이렇게 나눠지네요. 그런데 자, 한번 체크할 부분을 볼까요? 2천만 원의 과태료에서는 채무 확인서 교부 요청에 불응했다거나 그리고 아까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그 사항 채권 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채권 추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채무와 관련해서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 영상, 물건을 도달하게 했다. 그죠? 이 조문 위반하면은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네요. 그리고 혼인 장례식장에서 뭐 채권 추심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현했거나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 아님에도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무인했다. 그럼 2천만 원 이하 과태료고 1천만 원 이하짜리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데 여기 제5, 7번 보시면 채권 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죠. 여기 보면은 문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출 문제가 채권 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채권 추심법에 의하여 벌칙 적용 대상인 채권 추심 행위에 해당한다? 아니죠. 과태료 대상이에요. 벌칙 대상이냐 과태료 대상이냐 이렇게 구별하는 문제. 그리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한번 읽어보시는데 네 번째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는 행위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여기 보면은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추심법에 따른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라고 했죠. 이렇게. 그리고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의 공정추심법에 의해 과태료 부과 대상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 징수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